그리고 우리가 2부에서 할 얘기는 시간 2부는 언제 시작하죠? 너무 많이 이부 갔다. 이부 아직 아. 끝난 거 아니야? 견종 얘기합시다. 견종 궁금해하시는데. 2부는 우리 세대 얘기를 할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40대 남성에서 55%가 나왔습니다. 최고인가요? 그러니까 네, 최고네요. 이 호감도 그래프에서 50을 넘은 경우는 이재명이 30대 남성과의 관계가 50을 넘은 유일한 그래프입니다. 그럼 40대 남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다들 40 전후니까 우리 세대에게 이번 대선은 뭐냐? 우리 맨날 2030 얘기만 하는데 나중에는 우리 50대 얘기도 해보고 노년층 분들은 또 어떤 세월을 살아왔느냐 이 얘기도 해보기 전에 설날 오기 전에 우리 얘기들부터 한번 해보자. 우리 세대의 고민은 무엇이고 그리고 솔직히 여기 있는 세 사람은 살짝 또래 세대들하고 어긋난 사람들. 그렇죠. 저는 네. 20대가 가깝죠 지금. 나도. 내가 봤을 때는 난 10대는 갔어. 제가 봤을 때는 칼이랑 제가 봤을 땐 천용길 50대, 이창원 60대입니다. 졸라 노련한 사람들. 네. 에스파 그래서- 좋아하고 뭐 이런데 왜? 누가요? 내가 중하다. 나는 에스파를 이재명 아들 때문에 알았어요. 제대로. 아 이재명 아들이 걔 그거 이상한 거 이상하게 썼죠. 써가지고. 가세현에서 보도했죠. 그랬죠. 야 가세현보다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냐. 나는 가세현이 그건 진짜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거 고소한 거. 막 분개하면서. 근데 가세현이 진짜 나는 그거는 잘 안 보다가 이번에 나도 안 봤어. 그거 나도 그거 안 보다가 성매매 의혹 그건 뻔해. 그것 때문에 봤는데 그 MBC 기자는 뭔 죄냐? 그러니까 그걸 하면 안 되지. 미친짓이야 진짜. 그 여기자 이름을 왜 까냐고. 그 사진까지 까버렸어. 그러니까 그 뭐가 아니,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게. 나는 강용석도 그건 익명 처리해도 되잖아. 강용석도 강용석인데 김세희 이 새끼 진짜 나쁜 새끼. 와. 미안하다. 너 나가겠네. 김세희 진짜 나쁜 사람인 것 같아. 나는 그 자꾸 그래도 손짓을 하는 거 그걸 보고 저 새끼 쓰레기다. 후배인데. 걔가 그 후배한테 악감정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그런 노조- 것도 있을 수 있죠. MBC 근데 민주노총 어찌됐건 노조 간에 기자였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 소스가 어디서 왔겠냐고. 뭐 강용석이 알았겠나? 김세희가 알았겠지. 그렇게 살지 정말 마라. 그래도 진짜 그래도 자기가 한때 몸담았던 곳에 그런 식으로 아무리 악감정, 그렇지. 악감정 있으면 그냥 회사 욕을 하든가. 그러니까 왜 여성 기자 자기보다 더 어린 후배 여성 기자를 찍어서 그래. 공개하냐고. 사생활을 뭐 아니 그럼 뭐 중요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사건하고 관련도 없어. 맞아. 네, 관련도 없어요. 그건 뭐야 성접대 의혹이었잖아. 아무튼간에 하여간. 이재명 55% 나온 40대 남성. 네. 그리고 이재명은 30대 남성도 좀 높아요. 40 나왔어. 그러면은 윤석열 이겼나요? 30대에서? 30대에서도 이겼어. 이재명은 30대, 50대에서 다 윤석열한테 이기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결정적으로 40대가 민주당 세대가 돼버렸거든. 40대가. 근데 2030하고 또 다르잖아. 근데 우리가 거기 낀 세대예요.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부예요. 이제 너무 길어졌다 오늘. 30분. 이걸로 너무- 끝내자 그냥. 네. 이걸로 끝낼까요? 그럼 네. 두 편밖에 안 나오는데. 네. 혼자 그냥 또 그러면 김수민의 지선스쿨. 이것도 내가 또 둘이 있는데 자랑해야 되는데 내가 초선 시작하는 얘기부터 해야 되거든. 뭐 대하 드라마 KBS에서 새로 대하 드라마 시작했으니까 그거 이방원 하니까. 이번에 이렇게 기회를 놓치나? 사골. 내가 이 얘기는 반드시 설날 이후에라도 할 겁니다. 내가 당선된 얘기는. 왜냐면 내가 천용길이랑 이창호는 다 띄워줬잖아. 이게 다 포석이었거든. 김수민을 띄우기 위한 포석이었거든. 김수민 초선 시절. 초선 시절이 아니고 초선 될 때. 초선 될 29 때. 부달 때 그때 얘기를 나중에. 초선밖에 안 했구나. 그렇지. 자, 나는 사실은 제 나이가 이제 40인데요. 만으로. 만으로는 39이네. 제가 좀 약간 소명을 느끼는 게 세대적으로 요번 대통령 선거 후보들을 보면 심상정이 59년생. 네, 나이가 제일 많죠. 그리고 윤석열이 60년생. 안철수가 62년생. 이재명이 64년생이에요. 네. 그러니까 딱 60년생 전후이고 나이가 60점 된 사람들이죠. 근데 요번에 투표권을 처음 얻는 신규 유권자들이 뭐 만 18세 아닙니까? 딱 중간 딱 반 접으면 딱 되는 세대가 딱 내 세대예요. 80년대. 80년대 초반생들. 그래서 약간 책임 의식을 느끼고 있어. 내가 비록 우리가 낀 세대로 살아왔지만
뭔가 가교 역할을 해야 될 세대가 아닐까. 예. 근데 사실 내 친구들 또래하고 나하고 정치 성향이 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좀 그것도- 의외네. 나는 아니, 내 친구들은 다 지금 문재인 정부를 어. 바꿔야 된다. 어. 정권 교체해야 된다. 그게 우리들의 특징인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보수 아니죠. 그렇게 보수 아니죠. 그런데도 그러잖아. 그렇죠. 어. 그러니까 지난번에 문재인한테 호감이 있었던 친구들인데 물론 이제 뭐 저는 이제 대구에서만 있었으니까 지난번에도 안철수 정도까지 왔던 친구들 이번에는 완전히 다 돌아섰고 무조건 이번에는 어찌됐건 문재인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죠. 근데 이 여론조사가 조금 나는 저는 이해가 좀 가요. 독특하네. 근데 X 세대들이 40대 네. 후반이잖아요. 네. 여기는 민주당 세대예요. 그건 맞아요. 86 예. 그 사실 86들이 50대가 86인데 60 다 돼가는. 근데 대학교 안 나온 50대하고 86하고 다르거든. 예, 그 사람 대학교 안 나온 사람들은 그냥 중도 세대고 86들이 이제 민주당 세대인데 86의 정치적 리더십을 따르는 사람들이 40대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 사실 김어준 씨도 68년생이잖아요. 86 세대고. 근데 내 또래 세대 특징이 뭐냐면 사실 내 친구들도 나하고 오래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이 있죠.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 정치를 어릴 때부터 관심 있었던 친구들 있잖아요. 얘들은 민주당 지지 안 해 이제 오히려. 예. 근데 내 친구들 중에 내가 노무현 지지 활동 이런 거 할 때 팔짱 끼고 그냥 보고만 있거나 정치 그런 거 왜 뭐 이렇게 관심 가져야 되냐 이랬던 애들이 지금 이재명 지지자예요. 신기하더라고 이게. 이명박 때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또래 세대가 진짜 웃긴 게 이명박 대통령 될 때 이명박 많이 밀었고 근데 얘네들이 뭐냐면 결정적으로 취직할 때쯤에 사람이 취직을 하면은 뭔가 다시 돌아보거든 인생을. 여유가 특히 안정적으로 취직을 하면. 근데 그때쯤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낙곰수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거기서 시작한 거야. 내 또래들은 대학교 때부터 시작한 애들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운동권이나 이런 거 아니면. 근데 꼭 뭐라고 하죠? 늦장가? 늦바람이 무섭다고? 늦장가가 무섭다. 내 친구들 조국 사태 때 보면 조국 사태 때 막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한겨레 신문 이런 거 보고 진보적이었던 애들은 오히려 조국 편이 없고 조국 책 갖고 있던 것도 헌책방에 넘기고 이랬는데 꼭 30쯤 돼가지고 정치에 관심 가지기 시작한 애들이 조국 편이었어요. 그 심지어 솔직히 나도 친구 몇 명하고 그때부터 단절됐습니다. 예. 사실 요런 에피소드는 86세대들 사이에 많은데 야 오줌만 싸지 마. 네. 어이씨 위험하다 이거. 오줌 싸면 안 돼. 구도의 영향이 지금 방금 이거 음성으로 들으신 분들이 무슨 상황인지 모를 수 있는데 제가 아이패드가 있는데 동동이가 아이패드 야 지금 또 꼬리로 아이패드 키보드를 치고 있습니다. 야 그거 싸면 안 돼. 싸지만 마. 네. 구도의 영향이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영향을 좀 끼쳤을 거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 지난주에 저희 장모님 생신이셔가지고 이 처가의 식구들이 모였거든요. 네. 다 쭉 모여 있는데 처형 그리고 처제 그리고 좀 매제 전부 다 동서 전부 다 40대거든요. 제 와이프까지 다 저만 30대고. 예. 근데 대선 관련한 이야기를 이게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같이 좀 동일하게 이번 대선 도대체 누구 찍어야 되냐. 뭐 정말 이재명은 저런 놈이냐. 그러다가 윤석열은 저게 뭐냐. 이야기를 하다가 어차피 정치하는 놈들은 다 똑같은데 그러면 기왕이면 나한테 뭐라도 줄 그리고 어차피 자기 거 챙겨간다면 일이라도 할 사람을 뽑아주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이재명이 그나마 더 낫다. 이쪽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구도가 생겨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윤석열과 이준석 간에 막 이런 갈등 국면에서 야 이재명 정권 교체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야 저기도 답이 아니네. 그러면 둘 중에 선택지라면 이재명에게 호감도를 보이는 거죠. 저는 요거는 아마 시간이 좀 지나서 이 제 3후보가 좀
부상하게 된다면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재명 지지자 중에서도 네. 좀 흩어질 수는 있다. 네. 마타리님 10,000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어쨌든 10,000원 근데 10,000원 이렇게 챗 쏘면 네. 10,000원 다 들어오지 않을 아니요, 거잖아. 65% 정도. 와, 그러면 35%를 그래서 여기서 거야? 그래서 어떤 애청자분은 와. 물어보시더라고요. 유튜브로 쏘는 거랑 팟빵으로 쏘는 거랑 어디서 덜 떼냐. 그냥 뉴스민 후원 정기 팟빵은 후원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됩니다. 팟빵 20%대. 네. 그럼 팟빵이 좀 덜 떼네. 네. 예,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뉴스민. 뉴스민 정기 후원을 정기 해주시는 후원을 네. 계좌번호 외우고 있지 않아요? 네. 아니 불러봐요. 그 2부 빨리 진행합시다. 네, 여러분들 뉴스민 홈페이지 나오면 다 나오니까요. 게. 그리고 혹시 뭐 김수민한테만 직방으로 쏘고 싶다 안 쏴주셔도 됩니다. 돈 잘 벌어요, 네, 김수민 씨는. 전 딴 데서 돈 버니까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 김수민 씨는 유튜브로 돈 벌 생각하지 말라고. 아 근데 저는 제 또래들이랑 이야기하면 어. 그러니까 정치 성향이나 뭐 이런 걸 다 알고 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 네. 여기서는 정치적 이야기를 좀 덜했던 시기. 음. 였죠. 제가 중학교 때는 이문열 팬이었고 박정희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었으니까. 그래요? 예. 아니, 이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지난 대선 때 음. 대부분 유승민 찍었어요. 음. 아. 그래서 이번에도 유승민, 홍준표에 어.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윤석열이 되면서 이 정권 교체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일 강한 세대가 제 세대입니다. 집을 이제 사야 아닌데, 된다. 지금 여론조사 지표가 그게 아닌데요. 그 30대 후반하고 40대는 이재명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데 윤석열은 별로 국민의힘 내에서도 상수로 별로 놓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과 이 이준석 간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이명박 찍을 때처럼 그래 경제 하나만 살려보자. 저놈이 뭐라 하든 관계없이 이 이야기가 요즘 좀 나오고 있어요. 이재명 그러니까 이재명의 네. 경제 대통령처럼 비치는 측면이 있죠. 네. 그리고 나는 이것도 무시 못하는 게 이재명이 뭐 작전주 이런 얘기에서 좀 무리를 일으킨 건 있는데 주식 투자를 본인이 맞아요. 플레이어로 하고 있거든. 네. 그리고 보면 내가 옛날에도 좀 특이하게 생각했던 게 내가 이재명이랑 친한 사람들하고 방송을 같이 했었잖아요. 조국 사태 전에 이동형 씨라든지 뭐 같이 방송에서 만난 적은 거의 없지만 김남국 의원이나 이 사람들도 다 주식 투자를 하거든. 그래서 이재명이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게 약간 실물 경제 이미지가 있는 거야. 그 점도 저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40대 애들이 풍요로운 세대들, 이 첫 세대들 우리나라에서 이제 70년대 그거는 좀 약간 아닌 X 것 세대인데. 그러니까 X 세대들이 그러니까 40대들이 지금 X 세대. 88만 원 세대. 아니, 그러니까 있잖아. 이제 우리가 88만 원 세대 여기서 나하고 이창원 대표가 갈라지는구나. 그러니까 40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잖아. 네. 40대들이 지금 이제 중추 세대들인데 주로 X 세대들이 많잖아요. 70년대 태생들. 그러니까 70년대 태생들이 그러니까 그냥 97 세대라고 합시다. 그러면 네네. 86 세대 대응해서 97 세대들이 으로 봤었을 땐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이 방송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배고프지 않은 첫 세대고 한반도에서 그리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문화를 수혜를 받았던 세대들이 네. 그리고 IMF라고 하는 초유의 일을 겪으면서 사회에 등장했던 네. 세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진보적인 세대인데 그리고 그 86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머리로서 진보적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몸으로서 어떤 생활에서의 어떤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로서의 진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정치적 진보라기보다는 라이프 스타일로서의 어떤 한 단계 높은 그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이러한 삶을 이제 살아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이전의 세대하고는 저는 다르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봤었을 때 아직도 국민의힘 계열, 소위 말하는 이전의 그 정당, 자유한국당, 쭉 새누리당, 한나라당으로 봤었을 때는 정서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 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오든지 간에 저기에서 세종대왕이 나와도 야 내가 저 당은 정말 못 찍겠다. 당이
이 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그게 원인이 뭐라고요? 뭐가? 그러니까 이 세대들 왜 못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정서적으로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거 한 축. 그러니까 그게 왜일 거라는 거예요. 응? 왜냐는 거죠. 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봤었을 땐 그냥 그 사람들은 악인 거야. 아직도. 그건 86세대의 86세대들 영향을 머리로서 그랬는데 86세대 영향이 없진 않아요.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86세대 86세대가 만든 교과서를 우리가 배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학교 교과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86세대들은 머리로서 그 체험으로서 이해를 했다면 우리는 그 삶으로서 봐오면서 그냥 이렇게 체화한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태어났 뭐 하고 철들었을 때부터 그냥 나쁜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정서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 사람들이 나는 조국 사태 때 또 끝까지 수호해줬던 그 뭐 파리쿡부터 해가지고 클리앙을 도배하고 있던 그 40대들 한 축이 있고 소위 말하는 스윙보터들 중에서는 네. 둘이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이재명하고 윤석열을. 근데 누가 나한테 더 도움이 될 거냐. 40대 정도 되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내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해주고 그때 그 사람들은 이명박을 찍었던 사람들 혹은 뭐 하여튼 저는 이명박 찍었던 사람들로는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이재명을 찍는 사람들이 최근에 엎어진 거지 40대들은. 왜냐하면 40대들은 그러니까 40대들은 결국에는 신중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중하다라는 표현이 뭐 어떻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끔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를 깊이 고민할 거란 말이야. 이게 그냥 뭐 분위기 따라 훅훅이라기보다는 정말 이게 면밀히 볼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저는 이재명이 윤석열보다 앞선 결과가 최근 한두 달간의 모습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은 계속 뭐 말만 하면 이상한 말이고 뭐 집안 싸움 계속 하고 앉아 있고 나오는 정책들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 정책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는데 떠듬떠듬하면서 제목도 제대로 못 읽고 앉아 있고 이런 모습들을 40대들이 보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 축이 두 축이 같이 응집된 결과가 아닌가. 근데 약간 설명이 너무 난 X세대 중심이라고 보여지는 게 제 또래는 사실 범X 그러니까 10대 때 X세대 문화를 공유했기 때문에 닮은 점은 있으나 X세대는 사실은 노무현 돌풍의 주역이었어요. 근데 내 또래는 82년생들은 거기서도 뒷전에 있었던 애들이거든. 대한민국 최초로 탈정치 세대. 맞아요. 네. 그리고 노무현 정부 중반부터는 보수화되었던 세대. 근데 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다음부터 민주당 세대로 편입돼. 네, 이 특유의 세대가 또 있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이 70년대 중후반까지 태어났던 X세대와 80년대 초반에 태어났던 소위 88만 원 세대의 차이가 또 있어요. 근데 나는 신기한 게 나는 X세대는 사실 나는 X세대는 나랑 친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학교 다닐 때 나보다 한 5년 4년 많은 형들이랑 친했거든요. 코드가 너무 잘 맞아서. 근데 이 형들은 뭐 그렇다 치는데 그리고 웃긴 게 내가 지난 추석 때 몇몇 선배들을 만났거든요.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도 있어서 또 가면 조국 편도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모임의 기준이 조국 편이 아니, 있느냐 없느냐.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됩니까 그 문제가. 아직까지도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민주당 그러니까 조국 편을 떠나서 민주당 편인 형이 있겠구나 했거든요. 갔더니 웬걸 아무도 없어. 전부 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체 세대에서는 소수다. 아직도 40대는 민주당 세대인데 근데 X세대는 원래 그렇다 치는데 내 또래 세대는 좀 특이하다. 근데 내 또래 세대가 길을 펴고 산 적이 없는 세대예요. 80년대 초반 세대가 뭘 주도해 본 적이 없어. X세대는 20대 때 한국 사회 문화를 주도했어요. 86세대는 20대 때에 학생 운동을 하면서 어쨌든 민주화 운동에 제일 앞장서 있었어요. 내 또래 세대는 어디에서도 뭘 주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김수민이가 시의원이 된 이유도 쉽게 설명돼요. 왜? 내 또래 세대는 정치하는 애가 확 죽었기 때문에.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 사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론계에서 그럼 내 나이 또래가 나하고 몇 명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사실 논객들 몇 명 있죠. 내 나이 또래. 방송뿐만 아니라 칼럼까지 합쳐서. 한윤영 씨, 노정태 씨, 김민아 씨, 나 다 82년생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떴느냐? 물론 그분들 다 역량 때문에 떴겠지만
없어 별로. 예, 사람 자체가 별로 없어요. 정치 사회적으로 리드였던 적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지가 그냥 조금 한 사람들은 확 눈에 띄는 거지. 82년생들 야구 선수들은 많은데 오승환, 이대호, 김태균, 아, 그쵸. 정구 누구 다 82년. 근데 스포츠는 세대 유입이 끊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팀이 있으면 육성되는 거니까. 그래도 황금 세대들이 있죠. 우리나라에. 아, 저는 그리고 82년생이 다른 의미에서 황금 세대가 82년생 여성 연예인들, 82년 전후에 태어난 여성 연예인들이 굵직한 사람들이 많아요. 누가 특히 미모로. 장나라. 전지현? 전지현, 김태희, 장나라. 김태희, 장나라, 장나라는 개치잖아, 개치. 송혜교, 김소연 많아 되게 이 세대가. 아니 거기 그 누구야? 송혜교랑 한지민 동갑 아니에요? 사실 한지민이 송혜교 아역으로 출발했는데 둘이 동갑이거든. 그러니까 요 세대 되게 막 미모로 주름 잡는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한예슬 뭐 이런 사람들 80년대 초반생이 되게 많아요. 한예슬 아닌가? 70년대인가? 뭐 하여간. 네. 뭐 김아중 뭐 이런 사람들. 예. 하여간 저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취업을 준비하는 시점에 어떤 정권을 겪었느냐. 저는 이게 작용을 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그 범 40대로 40대 전후로 묶는다면 제가 같이 대학을 다닐 때 이 상당히 저보고 그 빨갱이라고 불렀던 이 보수적인 친구들이 어떻게 변했냐면 이 친구들이 취업 시장에 나오던 진출하던 시점이 MB 정부였어요. MB 정부였고 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던 때였는데 취업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겪으면서 어렵게 취업 시장을 뚫고 나가고 나서 이 마주했던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갑자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 대해서 되게 그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저는 뭐 이게 한 90년대 후반 학번 98, 99 학번부터 해서 제 학번 때까지 04, 05 학번까지 요 시기를 겪었던 사람들한테는 저는 그게 작용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취업했는데 계약직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이유에 대해서 저희 아버지가 DJ를 가장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리해고 97년. 네, 97년. 그러니까 YS도 동시에 미워하지만 이게 DJ한테까지도 가 있는 이유는 결국 자기가 뭔가 경제적인 위치가 변하는 시점, 전환 시점에서 어떤 정부였느냐. 저는 이게 지금의 40대 40대들한테 좀 작용하지 않았겠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96년에 그 연대 사태가 있고 뭐 이제 박살이 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시대의 거리로 뛰쳐나갔던 거는 2007년 2008년 촛불 때는 여고생들이 먼저 나갔지. 맞아요. 우리가 아니었거든. 우리가 제일 뒤에 나갔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10년 상간, 한 몇 년의 상간에서의 그 20대를 보냈던 어떤 10대, 20대를 보냈던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는 김수민 씨 말대로 굉장히 좀 어떻게 움츠려 들어 있는 공간. 그러니까 움츠려 들진 않았겠지만 리딩하지는 못했던 그렇죠. 그런 시대를 살았던 거죠. 그때 2008년 촛불 시위 보면 내 또래 세대들이 적어 이상하게 살짝 나이 어린 사람들하고 살짝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데 내 또래 세대들이 물론 그게 이유가 있죠. 취업 준비기였으니까. 예. 근데 그런 게 있어. 아까 전에 취업 준비할 때 힘들었던 거 그때 정권한테 투사하게 된다고. 지금 2030 남성들도 반민주당으로 많이 돌고 있잖아요. 맞아. 만약에 지금 아직까지도 정권이 국민의힘 정권이었으면 걔네들 문재인 지지자였을 거야. 그 정권에 대한 미움이라는 게 진짜 큰 것 같아요. 30대 당대표가 민주당에서 나오고. 그렇지. 참 그래서 정권을 잡는다는 게 한편으로 되게 두려운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원한을 사버리거든요. 그럼 뭐 권력의 속성이죠. 근데 희한한 건 80년대 초반 세대들은 노무현 미워하다가 이명박 미워하게 됐거든. 이것도 되게 특이한 거. 아까 전에 전용길 기자님 아버님이 김영삼도 싫고 그걸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걸 정리해고제를 도입했던
김대중도 싫어하듯이, 그러니까 김영삼 싫어하다가 김대중 싫어하게 된 거잖아요. 난 내 또래 세대들은 노무현 싫어하다가 이명박 싫어하게 되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러면 뭐 대안이 손학규가 되거나 안철수가 되거나 이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울고 있는 거야 이제 그때 가가지고. 사실 내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 그 기간에도 내 또래 여성들이 많이 우는 거 봤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 중에 그렇게 좋아했던 애들 없을 거라고. 근데 그럼 왜 울었느냐? 가식이냐? 난 그건 아니라고 봐요. 뒤늦은 도덕의 어떤 발현? 내가 왜 대학교 때는 관심이 없었을까? 난 그거는 좋은 태도라고 생각해요. 좋은 감정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세대가 공부를 좀 다채롭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빠지는 거야 그냥 손쉽게. 낙곰수에서 뭐라 그러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 난 솔직히 난 내 또래 남성들을 떠나서 나는 남중남고를 나왔어요. 그래서 내 친구들하고 여기는 분위기를 아니까 뭐 이렇게 뭐 위험하진 않은데 내가 처음 보는 내 또래 여성. 그리고 이게 이제 그렇잖아. 사람이 살다 보면 남중남고 나오고 군대 다녀오기 때문에 나는 24살 때쯤부터 내 또래 여성을 별로 만날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30에 시의원 될 때도 내 또래 여성 만나기가 좀 힘들어. 시의원은 노인들 만나고. 그냥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었는 거 아니지. 아니야? 그냥? 아니, 시의원은 만나기가 어렵죠 좀. 그 젊은 사람들. 그렇죠. 예, 노인들. 같이 일하는 그러니까 일하는 3당 파트너들이 있어. 3당. 네. 3당 만날 수 있는 사람은 3당. 경로당, 식당, 자영업자, 서당, 학교. 근데 학부모들도 내보다는 좀 나이 더 많았거든.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나는 문득 30대 후반 때부터 내 나이 또래 여성하고 정치 얘기를 하는 거를 두려워하게 됐어.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조국 지지에서도 핵심이었고, 그래서 얘기를 못 하겠어. 내가 정치 얘기를 언론계 사람들은 괜찮아요. 언론계 사람들은 직업이니까. 직업이고 정치인이니까. 언론계 사람들은 오히려 민주당 지지가 덜해. 진보 성향 언론인 중에 민주당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미 언론인들은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대여가지고 부글부글거리고 있거든. 이번에 언론중재법 때 언론 노조에서 왜 강경하게 투쟁했는 줄 아세요? 그거 대깨문들이 그동안 양념 댓글로 쳐발라가지고 그거 한 쌓인 거야. 기자들이 딴 거 아니에요. 언론중재법에 몇 가지 부분 수정하면 받을 수도 있어. 근데 왜 치고 싸웠느냐? 그동안에 기자들이 기레기라고 조롱당하고 양념질 당한 거에 대한 보복입니다. 그걸 눈치를 못 채더라고. 저는 제 또래 여성을 많이 만나는데 자주 만나고 정치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실제 친문 강고한 친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들의 인식이 30대 초반에 그 아이 낳고 요 때부터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제 그 아이의 그 친구 엄마들이랑 같이 만나면 제가 하는 일을 알고 있고 제 뉴스미나 매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제가 아주 뭐 친민주당인 줄 상정하고 저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사실 의견이 다른 건 괜찮아요. 근데 당연히 그렇다라고.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나보고 민주당 비판하면은 보수적이시네요. 그러니까 뭐 까불고 있어 어디서.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지. 민주당이 진보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배워왔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그 슬퍼하고 좌절하는 게 제가 당적을 가졌던 정당은 딱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한 번밖에 없어요? 네. 진짜? 민주노동당. 노동당 그 2008년 1월에 전 탈당했고 그 이후에 당적을 가진 적이 없는데 왜 한 번도 민주노동당일 거라고 생각 안 하는지 그리고 또는 뭐 정의당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지 그러니까 관로 안에 없는 거예요. 요 고 세대들이 40대 초반 제가 만났던 하여튼 뭐 그런 약간 그 이념이나 사상의 폭 자체가 좀 뒤틀려 있는 요 세대들이 그런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압축적인 성장을 해왔고 또 정치 국면들이 휙휙 뒤집어지는 때가 있어서 세대별로 패러다임 자체가 너무 달라.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천 기자나 이 대표나 저나 동세대하고는 좀 다른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특히 동년배들
상당수 대다수하고 좀 차이가 있었지 않나. 나는 50대랑 정치 얘기하면 제일 편해요. 50대 무당파. 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제일 잘 알아들으세요. 왜냐면 이분들이 편견이 별로 없어. 근데 이분들은 편견이 없는 게 이분들도 편견이 한때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살아보고 저렇게 살아봤거든. 그러니까 뭐 그놈이 그놈이고 그렇지. 그렇더라. 약간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내가 의외로 이건 내가 자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한테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보다가 해줬는데 김소민 오히려 20대나 30대 초반 정도 하고 얘기가 잘 통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좀 느끼는 게 내가 내 또래들하고 너무 불화를 해가지고 살면서 너무 불화를 해서 근데 오히려 한 나하고 차이가 막 7살 이상 10살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말이 통하더라고. 켈러님 2,000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스타일이 천용길 편집장님 좀 간지나시네. 간지나시네. 아 제가 오늘 면도를 못 해가지고 오늘 제일 지저분한데 안 씻어댑니다. 이런 취향이신가 봐요. 전용길 편집장은 미남형입니다. 그 탤런트 이광기 씨하고 좀 많이 닮았어요. 제가 지금 천정명을 닮았죠. 천정배 아니고. 근데 이광기 씨는 좀 정통 미남형 아니잖아. 그래도 뭐 잘생겼지. 사실. 이광기 그 누가 어플로 좀 섞어 보세요. 그런 거 기능 없나? 이광기랑 천정명 씨를 이광기 씨랑 둘이 섞어 보면 전용길처럼 나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아까 채팅창에서 김민아 씨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아마 김민아 씨가 이재명 지지자라고요? 요새 민주당 지지자들이 김민아 씨한테 악플 달아가지고 제가 받는 악플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 댓글로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정정해 주셨어요. 그 아니, 김성애 씨와 헷갈린 헷갈린다고? 거다. 성혜 씨하고. 김민아 씨는 그냥 좌파입니다. 민주당 아닌 민주당 왼쪽에 좌파고요. 그래가지고 좀 암담한 게 그러니까 나는 어느 편이냐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패러다임이 너무 극악단순한 건 안 좋다. 맞아요. 예. 내가 2012년 대선 때도 느꼈던 게 이런 거예요. 내가 2012년 대선 때 기호 1번, 2번 다 안 찍었거든요.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새누리당 쪽 지지자들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정희 지지합니까? 라고 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민주당 쪽 지지자들은 내가 1, 2번 지지 안 한다 그러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래도 투표는 하셔야죠. 맞아. 투표 왜 내가 찍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예, 나 투표했어요. 근데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비껴서 맞췄고 나 이정희도 지지 안 했으니까 나는 그때 기호 5번 여러분들이 아마 대다수가 기억 못 하시는 분일 텐데 근데 신기하게 우리 3명 다 기호 5번 찍지 않았나요? 나는 김순자 씨하고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나도 우리 보수 패널로 출연하고 계신 이창원 씨도 노동자 후보로 찍었다는 저는 거죠. 이때까지 1, 2번을 찍어본 게 딱 한 번입니다. 1, 2번 중에 찍어본 대선은? 다 아니 모든 선거? 모든 선거에 진짜로? 모든 선거에서 1, 2번 찍어본 적이 없어. 나는 민주당 3번 찍어봤다. 딱한번 난 노무현 그다음에 장세용 구미시장 하고 우리 동네 뭐 민주당 찍을까 말까 하다가 지금 있는 도의원을 집에 보내야겠다 생각해서 딱 3명 찍어. 내가 투표용지를 43장을 썼는데 살면서 43장 중에 내가 국민의힘 찍은 거 한 장도 없어. 이번에 지금 뭐 조국 사태 이후로 조국기 부대가 나를 계속 국힘으로 몰았는데 나는 살면서 국힘을 찍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실. 야, 저는 예. 2번이나 찍었는데. 조금씩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나도 몇 년 전부터는 절대로 찍지 못할 건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찍을 만큼의 곡에 온 적은 없고 토마토 시스님 5,900원, 켈러님 2,000원.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43장 중에 3장을 민주당 찍었으면 나머지 40장은 뭐냐? 예, 뭐 찍어봤자 안 되는 데를 계속 찍은 거고 그나마 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내 이름 찍어서 된 거 하나 있고. 예. 난 내가 찍어서 된 게 그렇네. 나 43장 중에 내가 찍어서 된 게 4장인가 그래요. 노무현, 그다음에 민주당 구미의 민주당 바로 지난 선거에 2명, 그다음에 나. 그 다음이 아니지. 그러니까 나 노무현 찍고 그 다음에 김수민 됐다니까. 내가 투표해가지고 된 게 2002년에 노무현 되고 2010년에 김수민 되고 2018년에 장세용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앞으로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되나 또. 아야.
근데 나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또래들하고 좀 많이 다른 삶을 살아서 오히려 또래들 더 관찰하게 됐어요. 뭐 이해도 해 한편으로. 예. 그 이번 대선에서는 또 어쩌려나. 아우 영웅 일단- 주인님 만원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어이구. 또래는 이재명이 1등 할 것 같긴 하고. 그렇겠죠. 네. 또 우리 또래는 안철수, 그러니까 보니까 내가 오늘 또 이대남하고 얘기를 하고 왔는데 이대남들, 3대남들은 안철수에게 많이 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5대남들도 5대는 뭐 남성 떠나서 50대도 슬슬 움직이는 기색이 좀 보여. 근데 아마 우리 또래에서 안철수 찍을 애들은 별로 없을 거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 또래도 안철수 좋아하던 적이 있는데 근데 안철수를 가장 열렬하게 환영했던 세대지 않나요? 근데 그거는 우리보다 조금 그거보다 어려. 아래 세대, 아, 제 세대. 세대인가? 맞아. 예, 여기 예. 전용길 정도 뭐 또 그런 식으로 다른 세대인 것처럼 아니 진짜 그때 당시에 안철수가 그럼 저 뭐 토크 콘서트 다니고 그때 그때 만들어졌던 청춘들이니까. 청년당 맞아. 고 이제 활동하는 친구들이 다 제 또래였어요. 저보다 한두 살 어리거나 아니면 동갑이거나. 어. 그 내 또래가 안철수를 왜 안 좋아하냐면 안철수를 좋아할 때도 있었어요. 제 또래도. 근데 내 또래는 패러다임이 민주당이냐 아니냐야. 그래서 안철수가 범민주당일 때만 용서가 되는. 근데 안철수가 와르르 깨버리고 나가버렸잖아. 국민의당 나갈 때. 근데 사실 그때 민주당 지지층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거든. 안철수 때문에 새누리당이 그거 되는 줄 알고 반사이득 먹는 줄 알고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나는 그때 알고 있었어요. 안철수가 민주당 탈당할 때 내가 첫 마디로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안철수가 민주당 탈당할 때? 민주당 선거 이기겠네. 그거보다 더한 거. 박근혜 좆됐네라고 했어요. 박근혜 좆됐네라고 했어. 나는. 안철수가 판을 깨버려서 흔들어서 새누리당이 코너로 몰릴 거다. 근데 그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 박근혜 탄핵됐잖아. 사실은 안철수가 박근혜 탄핵 공신 1등 공신이에요. 안철수 없었으면 탄핵은 안 됐을 거라고 봐 나는. 그냥 1대1 구도로 갔으면. 근데 뭔 얘기냐면 그런 걸 아직까지도 이 이치가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건데 주로 이 사람들의 패러다임은 그냥 민주당 대 새누리당 이거고 내 또래 세대도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안철수가 민주당 빠져나가고 한 이후로부터는 안철수는 기각된 거지. 예. 그래서 이번에도 내 또래 세대는 범국민의힘으로 안철수를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30대 후반 정도까지는 저는 안철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철수로 갈아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제 또래 제 친구들 세대에서는 제가 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그 한창 그 시건머리가 들기 시작할 때 우리 디스켓 가지고 막 게임 카피하고 할 때 V3 안철수 그거 쳐줄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강해서 그 시간이 지나더라도 긍정적으로 여기는 인물이 전 두 사람 있는데 이 사람 이후 행보 잘 몰라요. 이찬진, 안철수. 한글과 컴퓨터. 한글과 컴퓨터. 이찬진 씨는 지금 아마 정의당 당원일 겁니다. 근데 뭐 이찬진 씨가 이찬진 씨 한때 신한국당으로 비례대표 그러니까 뭐 공천 받았잖아. 근데 지금은 정의당 몇 년 전에 정의당 가입했어요. 그래서 뭐 요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제 또래에서는 이 안철수에 대해서는 비호감 생각보다 높지 않다. 네. 말씀 끝나셨어요? 네. 방금 채팅창에 근데 저건 개인가요? 전용길 기자님 팔인가요? 예, 동동이를 전용길 기자 팔 토시 아닙니다. 토시 아닙니다. 하여튼 캐디님 5,000원 감사합니다. 네, 5,000원 감사합니다. 지나가던 이님이 저는 어릴 때도 V3보다 터보 백신을 더 많이 써서 안철수는 그다게. 저한테 아주 강렬했던 기억은 어스토니시아 스토리 세이브 파일을 저장해 놨는데 이 바이러스 먹어서 작동을 안 하는데 V3가 해결해 줬습니다. 그러고는 그 안철수한테 그 감사하다는 절을 제가 컴퓨터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내 또래 애들은 그럼 정의당이나 이쪽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만히 보면은 그러니까 내 또래 중에서도 정치에 관심이 좀 일찍 붙어 있었고 진보적이었던 애들은 정의당 지지자가 많아요.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던 늦게 시작한 애들은 또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해. 두 가지 의미예요. 정책적으로도 비현실이고 두 번째는 사표. 거기 왜 찍어?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던 30대 초반부터 해서 그 시기가 야권 연대 전술로 정의당이 출마를 별로 안 하던 시절이었어. 나는 이게 악영향을 끼치는 게 분명히 있다고 보는 게 어쨌든 선거는 지역구 후보를 통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의당 지지가 그래도 있는 세대가 X세대 쪽인데 이 X세대들은 그 정치적 성장기에 자기 지역구에 나오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후보를 봤어요. 맞죠. 예, 이건 큰 차이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선거운동을 해보면 그 X세대에서 2008년 총선 이런 경우에 뭔 얘기를 하냐면 진보신당 선거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역구 후보가 와서 인사하잖아요. 비례대표는 찍어드릴게요. 요 말은 나와요. 그 프레임이 늘 민주당이 하는 프레임이죠. 근데 그게 민주당의 프레임이기도 하지만 알지. 민주당은 비례대표로 주는 것도 아까워했지. 근데 민주당 또 막판에는 살짝 그 논리를 썼다. 비례대표는 찍어줘라. 근데 지역구는 사표다. 예. 근데 사실은 그게 살짝 공생 논리가 돼서 진보 정당 입장에서도 그걸 노린 거 아닙니까? 유시민이 그러니까, 그 민주노동당 사표론 할 때 그 프레임이 아직까지 선택적 지지. 40대 투표. 40대들은 그게 있는 거죠. 이 정의당에 대해서는 쟤들 우리 편인 척하더니 왜 저래? 우리 편인데 왜 국민의힘 도와주고 있어? 최근에 또 그러고 있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배경에는 아까 그 2010년대 초반에 야권 연대를 너무 남발했다. 나는 얼마 전에 열불 터지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한겨레 TV에서 신지혜 씨에 대해서 한 가지 뭐 약간 장난기로 폭로라는 표현을 쓰긴 했는데 신지혜가 그냥 쥐가 마음대로 뇌피셜인 것 같은데 난 분명히 얘기했어요. 신지혜 생각이라고 윤석열 생각이 아니라 뭐냐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심상정이 총리 될 거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근데 일부러 댓글로 심상정 윤석열 연대하는 거 아니냐는 댓글이 막 달리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이 고의인데 내가 그중 댓글 중에 많이 노출된 거에 댓글을 달았어요. 신지의 생각이다 그거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댓글을 달냐면 요즘 하는 꼴 보니까 심상정은 이재명만 까던데요? 이러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다시 들어가서 세볼래 한번? 이재명 깐 거 몇 건인지 윤석열 깐 거 몇 건인지 세볼래? 그러니까 이 새끼들 존나 웃긴 게 지가 까이면 기억나나 봐. 지가 까인 것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내가 당신 거짓말 하지 마라 그랬어요. 댓글로 다시 댓글 달아서 세볼까요 진짜? 그게 뭐라는 줄 알아요?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진짜 웃긴 게 민주당이 까이면은 다 상대편으로 모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노무현 때 민주당은 그걸 조금 역이용했습니다. 그때 민주당이 민주노동당한테 까이면 역이용해서 야 우리는 좌파 아니잖아. 우리가 민노당한테 까이는 거 봐라. 우리는 중도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극우다. 이런 식으로 이용했거든. 근데 요새 민주당 지지자들은 지들 까이면 다 국민의힘 편이라는 거야. 그래갖고 다 국민의힘 편 돼가지고 서울시장 선거 57% 나온 거 아니야? 여세훈이 멍청이들아 니네가 57% 만들어준 거 아니야? 나는 좀 뜰뜨름한 게 내 또래 세대가 그 주역이 돼버렸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솔직히 다 알고 있는데 나한테 악플다는 애들 대다수가 내 나이 또래입니다. 난 알고 있거든. 예. 그리고 이거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 개인사적인 게 있어요. 그걸 알아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얘기라서 하지 않겠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좀 타겟이 많이 됐거든. 동년배들에게. 타겟이 많이 됐다고. 내가 반장이고 이래도 난 반장 되게 많이 했었는데 하여튼 그래요. 내 이 얘기하면 자랑이 될 것 같아서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 말 안 했어. 아무 말 안 했어. 흥정 깔때기로. 아무 말 안 했어. 자랑 안 했어. 하여튼 그래요. 예. 우리 세대는 늙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민주당 세대일까? 그게 궁금해. 이번 정권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10년 하는 때잖아. 만약 이재명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이후에 이명박이 등장을 했듯이 문재인, 이재명 만약에 된다면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 그러면 그때 좀 변화가 조금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이준석 같은 사람들이 나온다. 다음에 되게 크게 흔들릴 수도 있을 거다.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그거는 이재명 정권이 만약에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은 잘 될 거냐 못 될 거냐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뭐 어차피 못 될 거. 그게 그게 쉽진 않을 거다. 패턴이 이제 음. 2기 정권의 잔혹사가 있잖아. 김영삼 정권 IMF, 노무현 대통령 결국에 운명하시고 박근혜 탄핵, 2기 진짜 2기 대통령 하기 싫을 것 같아. 이 무서워서 하겠어요 2기 대통령? 그나마 1기 대통령은 1기 대통령도 그렇게 좋을 건 없었네. 그렇네 1기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다 좋을 건 다 좋을 없었지. 게 없었죠. 그나마 얘가 그래도 감옥을 안 가고 끝났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좀 갔다 왔지만 그렇네요. 뭐 이거 무서워서 대통령 하겠네 진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그 모든 징크스가 깨질 수도 있다. 깨질 수도 있다. 윤석열이 돼도 깨지는 건 있어요. 왜냐하면 정권은 보통 2연속은 집권했거든. 윤석열이 돼도 깨지는 게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묘한 게, 그러니까 패턴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깨진 게 몇 가지가 사실은 10년 단위 집권을 해왔죠. 네. 근데 잘 살펴보면 한 정권 한 정권에 모두 정권 교체의 의미가 담겨져 있었어요. 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까지, 심지어 박근혜까지도. 이명박에서 박근혜 갈 때도 그것도 정권 교체다라고 했었잖아. 네. 그런데 요번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되면 이거는 정권 교체 의미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도 저런 건 있겠죠. 이 신사대 양아치. 그거는 그렇게 치면 이명박 양아치 대 박근혜 신사 이미지였지. 그러니까 아니야. 그래도 이제 사람들은 그 정도면 정권 연장이라고 확실히 볼 것 같아요. 켈러님 또 5,000원 주셨어요. 근데 왜 자꾸 감사합니다. 10년 단위 집권이 무너진 게 박근혜를 통해서 9년 만에 끝났거든. 이미 무너졌고 그다음에 무너졌다는 징후가 재작년 총선에서 드러났어요. 180석이라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거 묘한 흐름이다. 박근혜 탄핵, 민주당 180석? 그럼 그 다음이 뭐냐? 그럼 민주당이 장기 집권이냐? 난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민주당이 오히려 과반에 살짝 못 미치는 상황으로 계속 가면 교묘하게 계속 집권할 수도 있는데 180석이 되면서 또 그 통으로 뒤집었었잖아. 또. 그럼 다음에 기다리는 건 또 뭘까? 그러니까 6월 지선이 되게 중요할 거예요. 진짜 뭐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그리고 이제 지금 부산이 높게 나온다면서 이재명. 아까 높게 후보가. 나왔죠. 만약에 이제 부산도 어떻게 되느냐 정도가 핵심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충청권 정도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상대 쪽의 백래시가 엄청 강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처럼 정권 초기라고 해서 여당한테 확 기울어지는 선거는 안 될 겁니다. 다만 그래도 부산 경남 같은 경우는 누가 대선에서 이기느냐가 좌우할 수 영향을 좀 받을 겁니다. 그나마 민주당이 되면 부산에서도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좀 남는다. 그러니까 스윙보트 지역이라고 하는 곳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가 굉장히 재밌어지겠죠. 그러니까 선거가 이렇게 붙어서 한 적이 처음이니까 우리나라가 석 달 만에 지금 바로 선거니까. 그리고 내 생각인데 다음은 우리 설날 특집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구나. 역대 대선을 한번 짚어보자. 87년부터 해서 그러니까 역사 정리가 아니라 내가 봤던 기억들. 그러죠. 나는 87년 대선부터 기억이 저도 나거든요. 저는 87년 여기는 기억이 기억 안 없습니다. 저는 생생합니다. 나도 87년 87년 생생해. 네. 내가 6살인데도 생생해. 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1학년 때요. 1학년 때였는데. 나 그래서 김대중 성대모사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머리에 1로 3김이 각인돼 있었거든. 88년 총선도 생생하고. 그리고 나는 87년 대선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정치는 정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세와 이미지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때 모르잖아. 정치라는 거를. 정책 이념을 모르잖아요. 어릴 때니까. 그래서 오히려 나한테 도움이 됐어요.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게. 그렇지. 일로, 이미지가 딱 있으니까. 1로 3김들이 그때 아저씨들이 딱 보기에도 이미지가 달랐거든. 그런 얘기들을 그렇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기대하십시오. 87년 대선부터. 우리 집에 각 당의 선물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오, 그런 거 얘기합시다. 맞다. 우리 집에도 김종필 휘호 있었다. 그죠. 그런 거 얘기합시다. 우리 아버지는 노태우 찍었는데 김종필 휘호가 집에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받았으면 찍어주지도 않고 너무해요. 혹시 그 안철수의 지지율이 네. 한 25% 정도 나오면 안철수의 복심을 아하. 초대하도록 제가 알고 있는 하겠습니다. 그분이죠. 대구에
대구의 복심. 예, 안철수와 함께 네. 그 코로나 봉사 활동을 했던 네. 그분, 우리 네. 방송에 한번 나왔던 그분, 네. 그분 나름 화제였습니다. 예. 굉장히 저런 정치인은 처음 봤다. 말을 저렇게 하는 정치인은 처음 봤다. 라고 굉장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저는 그분이 운영하는 유튜브에도 한번 초대돼서 나갔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분을 안철수 지지율 언제 시점하고 기준을 설 이후 20%? 그렇죠. 설 이후 20%. 설이 2월 4일에 끝나나요? 네. 그러면 2월 4일 기준으로 24%? 24% 좋네요. 아니면 우리가 설 전에 이미 방송을 하니까 네. 설 기준으로 네. 그때 딱 2월 1일로 잡읍시다. 네. 2월 1일 기준으로 지지율이 21% 이상이냐 아니냐. 네.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HSG님이 5,900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설날 감사합니다. 특집 기대되네요. 네. 네. 설날 특집 때 또 그거 해야 되나? 그거 하지. 딴거 해. 그거 하지 말고 딴거 딴거 합시다. 내가 이거는. 왜냐하면은 이 좀 우울할 것 같아. 막 이재명 지지자 조카도 막 대장동 의혹 막 계속 막 억지 써야 되고 막 그 아재 윤석열 지지 나는- 아재도 나는 고발사주 김건희를 어떻게 쉴드 칠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제 전용길 아우, 맡았던 예. 거는 홍준표 네. 지지자였는데 완전 기운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안철수 찍을까 이러고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하지. 그래서 내가 이 세 사람한테 일이 생겨가지고 다 바뀌어 버린 거야 정치 성향이. 그래가지고 아재는 이재명 지지야. 아재는 그 노동 하고 있었던 거 알고 보니까 그 영업이 안 좋아져서 쓰레기 그 수거 환경미화 노동자였는데 피해를 당해서 노조에 가입해가지고 심상정 지지자로 바뀌어 있고. 정의당이 가입한 거야. 심상정 아재가 입당식을 한 거지. 숙골 아재가 심상정 후보 지지자로 바뀌어 있고 나는 이제 대장동 의혹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뭘로 바꿔야지 김동연 지지자로 바뀌어 있고 막 이런 식인 거죠. 그렇게라도 해볼까 했는데 그런데 좀 약간 그때만큼의 재미는 없지 않을까. 그렇죠. 재미없어. 숙골 아재 나왔을 때 재미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옛날에 뭐 87년 대선부터 뭐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92년 대선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군요. 그럼 뭐 97부터 날라다니겠네. 예. 그거 다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그렇네. 예, 아마 한 두어 개 다루고 끝날 수도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또 하면 되니까. 심지어 2002년은 내가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개생생해. 예, 그러면 이제 저희는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설날 특집 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서라 바이바이 타.